자, 이번은 이제 마지막 글 등록 기능을 마무리해 보고요. 나머지 뭐 수정 삭제 기능은 여러분이 간단하니까 상세 보기와 수정 삭제는 여러분이 한번 마무리해 보세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전 시간에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글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는 메서드고 글 등록 처리. 그 다음에 수정 화면으로 이동하는 거고 수정 처리거든요. 자, 이때 등록과 수정 삭제 끝나고 난 후에는 보드 경로 요 URL로 리디렉트나 포워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등록과 그 다음에 수정 후에 요 보드를 URL 경로상에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 자, 요거 추가 안 하신 분들은 추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보드에 new라고 요청을 할 때 이런 URL 요청을 포스트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get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get 방식으로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링크를 클릭하거나 직접 요청을 했을 경우에 get 방식의 요청이기 때문에 그때는 new board 폼이라는 JSP를 통해서 글 등록 화면을 제공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new board 폼이라는 JSP를 게시글을 등록하는 newboard form.jsp 파일을 작성해 달라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JSP 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JSP 파일을 어디에 등록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보드라는 폴더 밑에. 그래서 new 파일에서 newboard form.jsp 파일을 일단 만들어 놓읍시다. 파일 이름 같은 거 이런 건 여러분이 미세하게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쯤 제너레이션을 다 했겠네요.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라이터, 네임 이퀄 타이틀 라이터 컨텐트는 텍스트 에어리어고요. JSTL 적용을 해놨네요, 이제. 아까는 목록을 처음 만들 때는 JSTL 적용을 안 했던데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카피 코드를 해서 카피한 코드를 newboard form.jsp 파일에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드 new 포스트 방식으로 그러면 등록이 처리가 되겠죠. 포스트 방식으로 보드에 new 요청을 했다. 포스트 방식으로 보드에 new.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글 등록을 처리하면 되는데 처리하고 나서 글 목록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글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목록에 링크를 추가해야 되거든요. 글 등록 링크가 필요한데 글 등록 링크는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을 합시다. 사실 뭐 이것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보드에 new. 자, 글 등록 화면으로 이동을 하겠다. 자, get 방식입니다.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글 목록에 보면 글 목록을 서버가 중단됐나요? 어플리케이션을 자, 어플리케이션 실행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시고요. 8080의 보드를 요청하면 일단 목록이 보이고 글 등록 화면으로 이동. 자, 제목 자, 등록 버튼을 누르면 헐
뭘까요? 제가 1번 글을 아까 강제로 등록을 해놔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보드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시 실행합시다. 얘가 이제 1부터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잠시만요. 아니구나. 너를 SEQ 컬럼에 너를 세팅할 수가 없다. 그쵸? SEQ는 프라이머리 키인데 너를 집어넣을 수가 없죠. 제약 조건 위배네요. 자, 그러면 insert SQL을 잠깐 수정합시다. 보드 매퍼 열어주시고요. SEQ를 자, max의 SEQ 컬럼의 최대값을 구하고 널이면 0으로 치환시키면 되고, 자, SEQ 컬럼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1을 누적해서 SEQ가 자동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좀 합시다. 서브 쿼리를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 괄호가 빠졌네요. 이 서브 쿼리 전체를 괄호로 묶어줍시다. 괄호. 자, 이만큼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번 글이 저는 그 프라이머리 키가 중복돼서 에러가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SEQ 값이 세팅이 안 돼서 그랬어요. 실행했더니 이번엔 또 뭐죠? create date create date는 current date로 세팅을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실행되겠죠? 실행됩니다. 가입 인사. 다시 한번. 잘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이런 에러가 나잖아요. 이런 에러가 나면 이런 에러를 그대로 그냥 복사해다가 이 정도까지 복사해다가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 챗 GPT가 좋은 점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에러가 났을 때 에러를 물어보면 적절하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문제 원인도 좀 쉽게 풀어주고요. 난널 제약 조건이 걸려 있었네요. 저는 이거를 확인을 못 했는데 해결 방법으로는 크리에이트 데이터 필드를 초기화해라. 인설트 할 때 이렇게 값을 세팅해 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인설트 작업을 할 때 귀찮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create date를 세팅해줘라. 난널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널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런 예외가 발생이 된다. 자, 챗 GPT를 이용해서 글 목록과 글 등록 기능까지만 구현해봤고요. 나머지 기능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상세라든지 수정 삭제.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글 등록 화면을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이런 것도 돼요. 아니면 뭐 CSS를 이용해서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예쁜 화면으로 만들어줘. 또는 뭐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하면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이용하기 위한 이렇게 CSS 링크를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HTML 태그를 또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형 AI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나눴던 대화들을 충분히 얘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 대화를 기반으로 응답 메시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일단은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그런 코드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구글에서 에러 메시지에 대한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정말 고생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제가 복사했잖아요. 요거를 복사한 거를 글 등록 JSP로 가서 요만큼을 지우고 바꿔치기 했어요. 자, 저장한 다음에 글 등록 화면으로 이동을 해보면 요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화면을 만들어 줍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부트스트랩에 CSS를 적용해서 좀 괜찮은 UI를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뭐 구글 홈페이지랑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줘. 구글 또는 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디자인과 비슷하게 디자인을 만들어줘.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챗 GPT를 이용해서 일단 단순 반복적인 소스 코드를 우리가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챗 GPT를 통해서 제너레이션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디버깅. 어떤 에러가 발생되거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에러 메시지를 적절하게 캡처해서 채팅 메시지로 올리면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개발자가 할 일은 뭐냐면 전체의 어떤 흐름, 전체 아키텍처를 개발자가 머릿속에 딱 가지고만 있으면 개발이라든지 유지보수, 그 다음에 디버깅 또는 성능 개선까지도 얼마든지 챗 GPT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굉장히 똑똑한 개발 도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적으로 얘한테 모든 개발을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개발 도우미로서 충분히 활용 가치는 높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샘즈닷컴이라는 요 사이트에서, 이건 강사 계정이고, 자, 샘즈닷컴이라는 요 사이트에 가보시면 제가 만든 온라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른 거는 뭐 크게 무료 과정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무료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동영상 강의, 제가 만든 동영상 강의에 들어가 보시면 개발 환경 설정 같은 거 있잖아요. 개발 환경 설정 같은 것들은 무료로 이렇게 샘플 강좌로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개발 환경 세팅은 이 사이트에 있는 무료 강좌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 동영상을 녹화했고요. 여러분의 어떤 피드백을 좀 보고 나서 JPA 연동이라든지 아니면 JPA를 연동을 할 때 우리가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연관 매핑 같은 거, 이것도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연관 매핑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좋은 코드로 제너레이션 해주는 걸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JPA 연동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